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세 번째로 자주 나오는 출제율 탑3 분사와 분사 구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분사나 분사 구문, 예를 들면 ing나 pp 형태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많이 어려워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분사와 분사 구문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두 강의 있었죠? 그거 한번 같이 복습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에서 배웠던 거는 1강에서 배웠던 게 준동사와 동사를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딱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동사가 동사처럼 생긴 게 두 개 이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한 개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준동사라는 건 문장에 동사를 두 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거를 얘기했던 거였죠. 자, 그리고 우리가 동사가 두 개 올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접속사가 그 가운데에 등장을 하면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강에서 배웠던 거는 관계사와 그리고요 접속사를 배웠었죠. 우리가 접속사라는 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동사가 두 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접속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접속사랑 관계사랑 뭔 차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형용사절로 쓰이는 것들을 얘기했었고요. 접속사라는 거는 이렇게 관계사를 포함한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관계사죠.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접속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분사와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것들 본다고 했었는데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 어떤가요? 여기 보니까 ing 형태로 ing로 끝나는 걸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과거 분사라는 거는 대부분 PP 형태라고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PP는 이렇게 grown이나 annoyed, 대부분은 이렇게 ed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 이렇게 불규칙하게 grown, known 이런 것들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준동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준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로 쓰이겠죠. 그럼 그게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지금 얘는요. 이 child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unknowing neighbors 이것도 이렇게 앞에서 ing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과거 분사 어때요? 여기도 뒤 앞에서 ma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이것도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우리 보통 명사를 꾸미는 품사는 형용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분사는 하는 상상 형용사구나 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형용사기 때문에 앞에 혹은 뒤에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가 존재한다 까지 봐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건 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랑 뭔 차이길래 이렇게 네이밍을 바꿨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현재 분사라는 거는 능동의 태를 얘기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태 정보를 줄 때 사용을 합니다. 이 태라는 게 우리가 수동태, 능동태 요거를 나중에 수일치 할 때 그리고 같이 태일치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하게 볼 거긴 하지만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는 그 동작을 주어가 그 동작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어떤 동작을 다른 거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거냐 요 차이를 얘기하는 게 능동이랑 수동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 능동이니까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는 느낌인 거네요. 자, 보니까 어때요? growing child. grow는 자라다. 그러면 이 아이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건 어때요? 이미 자란 남자라고 해서 그 자라는 동작이 이미 당한 상태예요. 이미 한 상태. 그래서 grown man, 과거 분사를 쓴 겁니다. 이렇게 능동과 수동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간단하게 보고 갈 거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있는데 형용사로 쓰이면 두 가지의 역할이 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면요. 아까 봤던 것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요. 보어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게 명사랑 형용사 이 두 가지가 쓰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사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요거 뭐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어가 두 가지가 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주격 보어입니다. 이 형식에 나오는 주격 보어가 있고요. 그리고 O 형식에 나오는 목적격 보어가 있었어요. 우리 O 형식이요. 다음 강의 4강에서 O 형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보어 좀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이 형식 주격 보어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 형식 동사, 비동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ing 형태의 분사가 들어갔네요. 이거는 우리가 보어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형식 동사 뒤에 보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ing랑 pp 형태 차이가 아까 우리가 능동, 수동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통 감정을 느끼는 동사들, 뭐 surprise, 아니면은 뭐 satisfy, 뭐 아니면은 뭐 excite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런 동사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바꾸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는요. 보니까 주어가 이렇게 나왔고 so가 O 형식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나왔고 여기가 목적 보어 자리로 쓰였습니다. 이 목적어와 목적 보어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럼 그 여자가 자기가 나무를 심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심는 거니까 planting ing 맞죠? 그럼 여기는요. 똑같이 O 형식이죠? 그리고 the tree planted 이렇게 목적 보어 자리에 pp 형태가 쓰였네요.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적어인 나무가 심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동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pp를 쓴 거다 이 얘기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조금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가야 조금 더 심화된 개념들을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를 한번 볼 건데 우리가 분사를 이해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분사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 앞에서 이렇게 전치 수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후치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명사의 앞에 ing, pp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명사 뒤에 등장할 수도 있다.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를 기억하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요. New and emerging 아니면 emerged technologies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명사가 여기 있네요. technologies. 이게 지금 명사예요. 그럼 얘는 앞에서 이렇게 technology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할까요? 이 명사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emerge라는 말은 발생하다, 나타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새롭고 그리고 새로 발생하거나 새로 나타나는 이러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 나타나고 있는 이 되겠죠. 여기는 그럼 emerging technologie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 나오는 emerge 요 동사랑요 아래에 있는 exist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몇 형식 동사라고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요 emerge, exist 이렇게 약간 나타나다 아니면 존재하다, appear, disappear 뭐 이런 것들 있죠? happen, occur 이런 것들은 일형식 동사, 즉 자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수동태에서 자세하게 볼 거긴 한데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돼요. 그거랑 비슷한 결로 자동사는 PP 형태의 수동의 의미로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emerged PP 형태가 아니라 emerging, 현재 분사 능동의 의미로 쓰인 이유를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네요. existed, existing이 나왔고요. 이 assembly lines, 이걸 얘기하는 거죠. 조립 라인을 얘기하는 건데 조립 라인은 현존된 혹은 현존하는, 존재하는 이 얘기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던 자동사기 때문에 existing이 더 자연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요. donated, donating food가 나왔는데 여기는 food를 명사 food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네요. donate라는 말은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부가 되는, 기부가 하는 뭐가 맞겠어요? 음식은 기부가 되는 거죠. 그럼 donated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멈춰서 풀어보고 같이 맞춰볼게요. 자, individual neuron, 여기 나오는 뉴런, 이거가 명사가 되었고요. 이 individual neuron은요, send가 있고요, sending이 있습니다. 시그널을 보내다 동사를 쓸 건지 아니면 시그널을 보내는 neuron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지를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문장에서 어법 문제를 풀 때 바로 뒤에 그냥 왠지 동사가 오고 싶어. 동사가 오면 왠지 맞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풀고 뒤에 읽지도 않고 가지 말라고요. 끝까지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뭐가 등장했죠? 여기 나오는 uses, 여기 지금 동사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써야겠어요? 여기 나오는 sending을 써서 앞에 있는 neuron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 형용사가 이렇게 나온 거네요. 묶어줘 볼까요? 이렇게 해서 neuron은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뉴런이에요? 그게 어떤 뇌에 있는 시그널을 보내는 뉴런이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5번 볼게요. 5번은요. fortress, 요새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 요새도 명사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니까 was built라는 동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동사는 쓸 수가 없겠네요. 그럼 뭘 써야 돼요? standing high라고 해서 앞에 있는 fortress를 수식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높이 솟아있는, 높이 서 있는 그런 요새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기 지금 연습 문제 옆에 별표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한번 잘 풀어보세요. 꼼꼼하게.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The most common activity among people observed during the study 라고 나왔는데 여기 그러면 좀 기니까 우리 한번 전치사구는 묶고 갈게요. 이렇게 묶어볼까요? 그럼 얘 없다고 칠게요, 그냥. 그러면 the most common activity 이게 지금 주어가 되는 거였고요. among people observed라고 나왔는데 사실은요 among도 전치사구입니다. 그러면 among people까지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전치사구가 나온 거였고요. 얘도 없앨 수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저게 지금 observed 요게 지금 동사라고 치기에는요. 뒤에까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읽어보니까 어때요? 여기 지금 turned를 쓸 거냐, turning out을 쓸 거냐 라고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 나오는 observed가 동사가 아니었습니다.
얘는요, PP 형태로 관찰된 이라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명사인 어떤 걸 꾸며요? 요 people을 수식하는 거였죠. 그럼 observed라는 거는 우리가 관찰이 되는 연구 도중에 관찰이 된 사람들 간에 제일 많았던, 제일 흔했던 행동은요, 뭐라고 드러났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turn out to be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turn out to be 라고 하면요, 뭐뭐라고 드러나다 이 말입니다. 드러나다, 알려지다, 드러나다 요거였네요. 그러니까 이 활동들은요, 뭐라고 드러났어요? To be watching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라고 드러났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가 동사가 돼야 되는구나 까지 알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 동사를 지금 우리가 PP 형태, 요 PP 형태랑 과거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둘 다 ed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 방법은 첫 번째로는 얘는 품사가 동사고요. 얘는 품사가 형용사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있고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동사기 때문에 앞에 주어가 존재하고 요거는 주어와 동사의 의미로 쓰이겠죠. 근데 저는 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관찰된 사람들인 거지 사람들이 관찰을 하다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PP랑 과거 동사를 구분하려면 사실 해석도 중요합니다. 어법이라는 게 해석도 같이 들어가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뒤에 거 한번 볼 건데요. 여기는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틀리고 헷갈려하는 부분을 가져왔어요. 이게 그 감정을 얘기하는 동사들을 가지고 분사로 만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maze라는 말은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ing를 붙이니까 놀라게 하는, 그리고 amazed, pp로 바꾸니까 놀라움을 느끼는,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이겁니다. ing를 쓰면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감정을 준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요, pp로 쓰면 감정을 느끼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ing는 항상 사물이고 pp는 사람에다가 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강아지가 기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pp라는 거는 어떠한 그 주체가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pp를 쓰는 거고요. 어떠한 주체가 감정을 유발하는 입장이면 ing를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한 예시를요. The surprised 아니면 surprising 둘 중에 한번 골라볼게요. news. 요거는 어떤 게 정답일까요? The surprise news 그리고 the surprising news 요건데 요걸 기억해야죠. PP 형태는 감정을 느끼는 거였고요. ing 형태는 감정을 주는 거였으니까. 자, 지금 보니까 이 뉴스는 소식이잖아요. 소식은 감정을 느끼기는 좀 힘들겠죠. 소식은 감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surprising, 놀라운 소식, 요게 되겠네. 자, 그러면 뒤에 한번 해볼까요? 바꿔볼까요? 다른 걸로. 여기다 만약에 surprise person 사람이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surprised예요? 아니면 surprising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둘 다 가능해요. 왜요? 아까 뭐라고 했죠? surprised는 느끼는 거였고 surprising은 유발하는 거라고 했는데 봐봐요. surprised person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놀라움을 느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되게 놀란 사람인 거죠.
아니면 surprising person. 이 사람은 되게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놀라움을 유발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surprising person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해석을 잘 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문맥에 맞게 잘 판단을 하면서 이 주체가 그 감정을 유발하는 건지 아니면 감정을 느끼는 건지 요거를 잘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 한번 볼 건데요. 뒤에는요, 지금 분사가 보어면 의미상주어는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와 일치한다 이 얘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사 자리에 지금 우리 분사가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분사로 쓰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분사가 보어로 쓰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분사가 여기는 보어 자리에 이렇게 등장을 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보어니까 pleased를 쓸 거냐, pleasing을 쓸 거냐 이 말인데요. please는 기쁘게 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는 그 카드를 한번 시도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대요. 그것이 그 카드가 잘 작동을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기쁨을 유발했을까요? 아니면 그는 그래서 기쁨을 느꼈을까요? 그는 기쁨을 느꼈겠죠. 카드가 잘 작동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푼 거였고요. 뒤에를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분사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고 두 번째,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때요? 지금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soccer teams performed an excited match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match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꾸며주는 건데 경기가 신난 감정을 유발할까요? 아니면 경기가 신난 감정을 느꼈을까요? 경기는 신난 감정을 어떻게 해요? 유발했겠죠. 그럼 여기는 exciting match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들 한번 쭉 풀 건데 이거 멈추고 한번 풀고 나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앞에 보니까 주어가 I고요. was을 비동사가 나왔고 지금 분사가 뭘로 쓰였어요? 보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보어로 쓰였으면 앞에 있는 주어가 얘의 주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의 분사와 저 I의 관계를 보는 거죠. fascinate라는 말은요. 어떤 거를 봐서 놀라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놀라움을 유발했다 혹은 나는 놀라움을 느꼈다 이 얘기인데 뒤에 보니까 by the leaves and flowers of the mangroves 거기에 있는 꽃들과 나뭇잎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놀라움을 느꼈다가 맞겠죠. 요거는 fascinated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죠. He looked가 나왔는데 looked도 이 형식 감각동사. 그러면 뒤에는 지금 보어 자리니까 he, 그 남자와의 요 분사와의 관계를 봐야겠네. 그럼 어때요? 지금 그는요. 어때 보였어요? exhausted라고 나왔는데 이 exhaust라는 말은 소모하다, 고갈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쳐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그는요, 지침을 유발하는 건가요? 유발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아니면 그는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나요? 지금 보니까 그는 지친 상태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내가 뭐뭐 도와줬어.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뒤에 한번 볼까요? The athlete did not want to repeat the humiliating 아니면 humiliated defeat.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요 defeat를 수식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사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defeat는 패배니까 어떤 패배일까 보니까요. humiliate 이 동사는 부끄럽게 하다, 창피하게 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패배라는 거는 부끄러움을 느낀 패배인가요? 패배가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아니면 이 패배는 우리한테 부끄러움을
주는 패배인가요? 뭐예요? 부끄러움을 주는 패배가 맞겠죠. 그러면 부끄러움을 주는, 유발하는 humiliating defeat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볼까요?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멈추고 잘 풀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the local soccer team lost badly. 너무너무 처참하게 진 거예요. 근데 discouraging, discourage가 나왔는데요. 우리 discourage라고 얘기를 하면 낙담시키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 여기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을 낙담하는 것을 유발한 건지 아니면 낙담한 것을 느낀 건지 요거를 봐야 하는데 여기는요 사실 콤마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아하니 앞에 있는 문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꾸며주는 수식하는 분사 구문이 쓰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앞 내용 전체를 수식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앞 내용이 뭔가요? 여기 있는 이 로컬 그 축구팀이 매우 심하게 진 사실이 앞 내용입니다. 그럼 그러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낙담함을 유발했겠죠. 이러한 사실이 낙담감을 느끼진 않겠죠. 엄청나게 진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낙담감을 유발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5번 어때요? It was frustrating 있고요. frustrated가 있습니다. 우리 frustrating이란 말은요. 당혹하다 이 말이에요. 당혹감을 느끼다 이 얘기인데 여기는 이걸 봐야 돼요. It was 그리고 대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보통 it to 부정사, it 대절 이렇게 등장을 하면 뭐라고 했죠? 요거는 가주어, 요거는 진주어라고 얘기를 해서 요 진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낸 거죠. 요거 다음 강의에 배울 거예요. 우리 오형식에서.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진주어가 여기라는 말은요. 여기 이 문장의 주어는 얘라는 겁니다. 여기. 그럼 that the person who hit my car didn't take responsibility for it 이라고 했는데 지금 누가 내 차를 친 거예요. 근데 그 차를 치고서 책임감을 안 진대. 그냥 도망간 거죠. 그러한 사실이 주어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차를 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겠다라는 사실은 어땠겠어요? 감정을 느꼈겠어요? 그 사실이? 그 사실은 감정을 유발했겠죠. 근데 어떤 감정이에요? 당혹감을 줬겠죠. 그러면 it was frustrating that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봤던 건 뭐였나요? 우리 지금 배웠던 거 분사였죠. 분사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 요거 기억하시죠? 현재 분사는 ing로 끝나게 생겼고 과거 분사는 pp 형태로 생겼는데 현재 분사는 ing 능동의 태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그 pp 형태 과거 분사는 수동일 때 사용을 한다 이 얘기였고요. 분사의 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만약에 분사가 문장에서 보어로 쓰였다. 뭐 비동사 뒤에, 감각동사 뒤에 이렇게 쓰이면 앞에 있는 주어와의 관계를 보고서 뒤에 있는 ing, pp, 태를 판단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이 분사가 그냥 명사를 수식하고 있네. 그러면 명사와의 관계를 보면서 이 명사가 그 분사에 있는 그 느낌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주는 건지 요 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거였어요. 감정동사 같은 것들이 있었죠. 뭐 surprised, surprising, interested, interesting 이런 것들 ing와 pp가 붙지만 똑같이 붙지만 감정을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달랐죠. ing는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감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pp는 그 감정을 느낀다라고 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배웠던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있던지 아니면 보어 자리에 사용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것도 많이 봤던 것 같아. 분사 구문이라는 거. 분사는 알겠는데 분사 구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어렵게 보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부사절 있죠. 부사절이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because 접속사 나오고요. 주어, 동사 나오고요. 콤마 찍고 뒤에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 요걸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죠. 이 주절 안에 종속이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절 자체는 이렇게 뒤에 있는 문장, 이 주절 자체를 절을 수식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문장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사예요? 얘가 부사의 의미를 주는 부사절 접속사고요. 왜 절이에요? 문장 안에 주어랑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통째로를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 부사절은 그냥 뭐예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줄 때 쓰는 게 부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사절을 쓰다 보니까 너무 긴 거야. 너무 길어서 조금 줄이자. 우리 영어는 되게 줄이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줄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줄일까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제. 봐봐요. After she arrived home, she went to bed. 여기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주절입니다. 메인 절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라는 거야. 앞에는 뭐야? 요렇게 그냥 요 얘기를 하다가 추가 정보를 준 것뿐이에요, 여기는. 그럼 그 추가 정보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보니까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 왜 부사일까요? 우리 부사는요. 요거 아니었나? 그 시간 얘기해주고 장소 얘기해주고 뭐 또 어떤 거야? 이유 얘기해주고 방법 얘기해주고 이러면 부사라고 했잖아. After 뭐뭐한 이유에 시간이죠. 아까 어땠지? Because 뭐뭐 하기 때문에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she, 주어, arrive, 동사까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는 절이 온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여기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어요.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걸 한번 접속사를 빼자라고 해서 이렇게 접속사를 뺀 겁니다. 그럼 보니까 어때요?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생각해봐요. 주어가 she고요. 여기도 she예요. 그러면 굳이 둘 다 쓸 필요 있을까? 영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두 번 쓰는 거 싫으니까 생략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거 그냥 우리 빼자.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얘의 주어는 얘 동일한 거라고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접속사를 뺐고요. 두 번째 똑같은 동일한 주어를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와 주어를 빼니까 이렇게 된 거죠. Arrived home, she went to bed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뭐였죠? 요거 지금 동사인데 요것도 동사인데 동사 두 개 오면 안 되는데 접속사가 빠져서 동사가 두 개 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라는 거야? 동사 두 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쓰는 게 준동사예요. 근데 준동사 안에 있는 게 첫 번째 투부정사구, 두 번째 동명사구, 세 번째가 분사구입니다. 우리 분사를 준동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동사가 두 개일 때 얘를 그냥 ing로 바꿔버려. 그럼 이거는 동사가 더 이상 아니라 이건 이제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 즉 형용사가 된다. 이 얘기네요. 근데 왜 arriving을 했어요? arrived 안 하고? 이 she라는 주체가 능동적으로 도착을 하는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arriving home 이라고 나왔고 사실은 arrive라는 말 자체도 자동사기 때문에
PP 형태보다는 현재 분사로 많이 쓰인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온 게 요겁니다. arriving home. She went to bed. 이렇게. She went to bed.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얘는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구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사구문은 보통 이렇게 ing 형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ing,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어 동사 뒤에 ing가 나와도 괜찮아요. 이거는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꾸밀 수도 있고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등장하든 콤마 뒤에 이렇게 ing, 콤마 뒤에 ing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면 그리고 추가 정보를 주는 형태면 이 절 안에 추가 정보를 주면서 해석할 때는요, 여러분 그냥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요거는 분사구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멈추고 쭉 풀어주세요. 볼게요, 한번. 자, building built in the 14th century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앞에 접속사 빼고 그 다음에 주어를 빼는데 주어를 빼는 조건이 뒤에 있는 주어랑 일치할 때 빼는 거였으니까 앞에 있는 요 분사구문의 주어는 여기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와 같겠네요. 이걸 암기해 주세요. 분사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다. 그럼 얘가 주어래요. palace, 거기 있는 왕궁이요. 어떻게 된 거야? 왕궁이 자기가 스스로 짓나요? 아니면 지어지는 건가요? 지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built, pp가 된 겁니다. 괜찮나요? 원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분사구문은 이렇게 ing, 주어 동사 이렇게 ing 형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being built, 원래 이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being이 있는데 얘를 being은요 생략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생략할 수 없지만 being,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being built이지만 being을 없애서 pp 형태의 built로 등장을 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뒤에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한번 쭉 풀어주세요. The universities have expanded, thus allowing many more people. 여기는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 표시할게요. 이거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접속사라면 여기는 지금 동사가 한 개 더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앞에 have expanded 이 동사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연결하니까 동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thus는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 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부사처럼 보는 거예요. 얘는요.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thus는 지금 접속 부사라 그냥 별거 아닌 거기 때문에 문장이 끝났고 이렇게 주어와 동사 뒤에 나오는 ing 형태 allowing이 된 겁니다.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이 얘기였네요. 그래서 그 대학은 확장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회의 교육을 허용하면서 이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분사 부분에서 볼 게 한 개 더 있어요. 요건데요. Some vitamins, especially vitamins A and D. 자, 여기 뒤에 보니까 근데 여기는 if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접속사가 있어요. if 뒤에 주어는 없는데 이상하게 뒤에 ing냐 아니면 pp 형태냐 분사구문 앞에 if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사구문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를 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ing 주어 동사 나오면 이거 ing 그냥 이렇게 해석하라고 뭐뭐 하면서
왜? 이게 제일 흔해요. 이게 제일 만만한 해석입니다.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으로 해석을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싫은 거야. 아, 이거 하면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조금 더 중요한 접속사의 표현이 있어. 예를 들면 if, 만약에, when, 뭐뭐 할 때, after, 뭐뭐 한 후에 이런 얘기를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그냥 앞에다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if, taking, taken이 나왔는데 지금 앞에 여기는 주어가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얘의 주어와 같으니까 주어를 뺐겠죠? 맞나요? 그럼 앞에 보니까요. 콤마까지 있는 부분 여기는 없애세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주어가 some vitamins. 이게 주어였네요. 그리고요. 동사 gather in the body and can cause 동사 두 번째 damage 목적어까지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분사 구문.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가 비타민이니까 비타민은 자기가 스스로 비타민을 먹나요? 아니면 비타민은 우리에 의해서 먹어지는 건가요? 비타민은 섭취가 되는 거죠. 먹어지는 거죠. 그럼 요거는 take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게 이거였죠. 접속사는 앞에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왜 나오냐? 분사구문의 문장에 그 분사구문이 등장한 문장에 이 접속사의 의미를 추가해주고 싶을 때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한 개 더 풀어보실까요? 여기도 접속사가 등장을 했죠. When exposing, exposed to the sun. 여기도 근데 접속사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잖아. 왜 없겠냐고. 주어가 왜 없겠어요? 뒤에 여기 있는 주어랑 똑같으니까. 그니까 없앴겠죠. 그러면 your skin이 주어이기 때문에 your skin이 노출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그 피부는 태양에 노출이 되는 건가요? 노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exposed 이렇게. 뒤에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while이 접속사가 있고요. 분사구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분사구문 ing 쓸 거냐 아니면 요거 지금 동사의 형태 아니면 pp 형태 둘 다 가능하겠죠. 그걸 쓸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는 주어가 I였습니다. I. 내가 나의 16살 아이의 뭐 하이스쿨 트랙 미트를 참가되는 와중에요? 아니면 참가하는 와중에요? 참가를 하겠죠. while attending. 능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요. 그거였어요. 문장에 이렇게 ing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주어가 없는 이유가 있어. 왜 없는 거에는 여기 있는 주어랑 같기 때문에 주절에 있는 주어랑 분사구문의 주어랑 같은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를 없앤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ing 주어 동사인데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주어랑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때는 생략하지 않고 둔다는 거야. 이렇게 그냥 쓴다는 거예요. ing 앞에 주어를 쓴다는 거야. 대신 얘랑 얘는 같은 애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니고요. 그냥 분사구문 앞에 주어가 따로 명시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와 다를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문장을 보면서 파악을 해볼게요. The weather being wonderful, we went to the park 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주어가 we. 근데 여기는 어때요? ing 앞에 있는 주어가 어때요? The weather. 다르네. 우리는 날씨가 아니죠. 우리는 공원에 갔어. 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럼 여기는 being wonderful 해버리면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we가 돼버리면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공원에 갔어? 이상하죠? 여기는 지금 we가 아니라 따로 명시되어 있는 얘가 주어다. 이걸 우리가 독립분사 구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는 her mom, 얘가 지금 주절의 주어였고요. 여기는 tears가 이 분사 구문의 주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flow라는 말은요, 자동사예요, 얘도. 자동사기 때문에 ing로 많이 쓰이겠죠. 자동사는 pp 형태 잘 안 쓰이니까. exist, 또 뭐 있어요? occur, 아니면 아까 봤던 것처럼 뭐 emerge, flow 이런 것들은 ing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이 흐르면서 그녀의 엄마는 뭐뭐 했다 이 얘기잖아요. 앞에 있는 주어는 tears, 뒤에 있는 주어는 her mom. 다르기 때문에 앞에 주어를 명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대체 이 얘기를 왜 하냐? 왜 하냐면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독립분사구문,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분사구문 알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거를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독립분사구문에서 특히나 요거 때문에 그래요. with, 명사, 분사, ing, pp 형태 쓰는 거. 요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앞에 있는 명사랑 분사와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거고요. 그냥 별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ing, 주어 동사 아니면 주어 동사 뒤에 있는 ing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그냥 앞에다가 명사를 한 개 썼어. 왜 쓴 거지? 뒤에 있는 주어랑 여기 앞에 있는 ing의 주어랑 다르거든. 그러니까 쓴 거야. 그거 괜찮죠? 그게 독립분사구문이잖아. 근데 독립분사구문인데 여기다가 그냥 약간 힌트를 주는 거야. 이거 독립분사구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쓴 게 with예요. 그리고 또한 with는 그 의미에 뭐뭐 하면서 뭐뭐 함께 한 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동시동작이다라는 거를 의미를 좀 주려고 with를 쓴 겁니다. 그래서 with 명사 ing 혹은 pp 이렇게 등장하는 거를 with 명사 분사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명사와 뒤에 있는 여기 지금 분사의 관계를 보는 건데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쓴다. 이거 괜찮죠? 자, 아래 보니까 어때요? with 명사, 현재 분사, 명사와 분사가 능동이면 이렇게 현재 분사를 쓴다 했거든요. with night coming on. 지금 이 밤이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coming on 이게 맞죠. ing. 그리고 뒤에는 the temperature. 지금 주어가 달라요. 앞에 지금 이 분사 구문의 주어는 night고 주절의 주어는 the temperature. 다르기 때문에 독립분사 구문을 쓴 거다 이 얘기예요. 뒤에 어때요? 요거는 과거분사네. 그럼 앞에 있는 명사랑 이 분사랑 의미가 수동인가 봐요. 볼까요? She was leaning on the cushioned seat in the bedroom with her eyes closed 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명사 이렇게 등장했고요. 얘랑 얘 관계를 보니까 우리 눈은요. 자기가 감는 게 아니라 내가 감으니까 눈은 감겨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눈은 감겨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pp를 쓴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수능 어법에 등장하는 분사와 분사 구문 중에 알아야 하는 거의 전부를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I cannot concentrate on anything with the dog. with 나왔다. The dog, 명사다. 요거 그럼 여기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쵸? The dog. 걔는요. 자기가 짖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짖는 건가요? 걔는 자기가 짖겠죠. 그럼 barking. 밑에 어때요? With her eyes. 여기는
closed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그거야. 약간 with my arms 아니면 with my legs 뭐 crossed 다리를 꼰 채로 팔을 꼰 채로 이렇게 팔짱 낀 채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체 부위 있죠? 신체 부위는 보통 PP를 씌워요. 왜? 우리가 신체 부위를 컨트롤하는 거고 신체 부위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수동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의 그녀의 눈은 감긴 채 closed PP 형태가 맞겠죠? 3번. They dance in circles making joyful sounds with arms. 또 나왔네. with arms 뭐 한다고 했어요? arms나 legs나 eyes 나오면 PP 형태 쓴다. PP 형태 raised. 자, 4번. 여기는 보니까 with its summer scenes and bright colors 라고 나왔는데 appealing이 있고요. appealed가 있습니다. 우리가 appeal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호소하다 아니면 매력을 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ing는 매력을 유발하는 pp는 매력을 느끼는 거네요.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름에 있는 씬, 여름의 그 풍경 얘기하는 거잖아. 여름의 풍경이나 그 밝은 색깔들은 매력을 느끼나요? 자기들이? 아니면 매력을 주나요? 이 풍경은 우리에게 매력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ppealing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요. with nobody 여기도 마찬가지로 nobody가 주어니까 어떤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형태인 거죠.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는 혹은 아무도 봐지지 않는 이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watching을 써야겠죠. 자, 마지막 여기 밑에 볼까요? 여기는 rebuild with 이라고 나왔는데 with 명사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all its original features 여기 나오는 features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부분들 이 얘기잖아요. 원래 있던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preserve라는 말 자체가 preserve 보존하다 이 얘기죠? 그럼 보존되는 이 얘기인데 저기서 얘기하는 원래 형태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보존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PP 형태의 preserved 요거를 쓴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 하나 풀어보고 우리 실전 문제 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풀어주세요, 여러분. 멈추고 풀어주세요. 자, 7번. Anyone who has spent time with. with네. with니까 뒤에 명사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5-year-old 남자애 애가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요. 그렇게 치면 만약에 여기를 분사구문이라고 쳐서 이렇게 해버리면요. 봐봐요. 얘가 주어. Who has spent time with a 5-year-old knowing that children this age can test. 봐봐요. 이 that은 이 접속사의 주어 이거고요. 얘는 접속사의 동사기 때문에 진짜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the limits. 여기는 목적어. of your patience by trying to get explanation for why everything works as it does. 여기도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요. 얘랑 얘 동사 있고 얘랑 얘 동사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의 동사는 어디 있나요? 이 anyone의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원래 뭐였어요? 5살짜리 아이와 시간을 보내본 사람들은 압니다. 동사가 여기 등장해야 돼요. 뭘 알아요? 이 대절을 알아요? 괜찮나요, 여기? 그래서 항상 with가 나왔다고 해서 with 명사, 분사구문 요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 파악해서 항상 기억하는 건 뭐예요? 문장에 동사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항상 봐야겠죠. 자, 그러면 뒤에 볼까요? 우리 이제 실전 문제 풀고 끝낼 거예요.
1번은 보니까 동사인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동사가 was, 과거 동사고요. 여기 지금 and 병렬되어서 동사 여기도 과거 동사로 일치한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요거는 나중에 병렬 구조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2번 어때요? 2번은 근데 우리가 풀 수 있겠다. 왜? 2강에서 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준동사, 동사, 접속사, 관계사 요건 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he, 주어, so, 동사, that, 목적어. 여기 지금 명사절 접속사 대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The success, 주어, of architecture, 동사 was based까지가 동사 BPP 형태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괜찮죠. 명사절 접속사였습니다. 그럼 뒤에 볼까요? 여긴 어때요? One of these examples required. 여기 지금 동사가 한 개 나왔거든요. 그럼 문장이요. 쭉 해가지고 끝났어. 콤마 나왔어요. 콤마 뒤에 placed라는 거는 동사인데 근데 동사 두 개가 이렇게 올 수 있나? 접속사 없이? 안 되죠. 그럼 여기는요. 동사가 아니라 다른 걸 쓸 거야. 우리 분사를 쓸 거야. 접속사 없이 문장에 추가 정보를 주는 건 분사 구문이니까 여기는 분사 구문이 쓰이는 건가 봐요. 보면은 여기는 그러면은 placing 이렇게 해서 그의 턱을 놓으면서 자리 잡게 하면서 유액이었네요. ing 분사 구문. 그럼 답은 3번이 틀린 것 같고요. 4번 어때요? 4번은요. 앞에 이렇게 명사 있고요. 뒤에 어때요? want 주어, expect 동사. 근데 목적어가 없네. that은 앞에 명사 있으면 뒤에는 불완전한 관계대명사라고 했으니까 얘는 괜찮은 거죠. 자, 여기 마지막 5번은요. 요거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다음 거 볼까요? age where. 요것도 우리 풀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관계부사 배웠잖아요. 관계부사 기억하시나요? 앞에 명사 있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그러면 여기 where 접속사하고 우리 관계부사라고 쓸까요? 그럼 명사가 age 나왔고 뒤에는 traditional religious values and commitments까지네요. 주어 are being called. 동사가 BPP 형태로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수동태로 끝났어요, 문장이. 그럼 이것도 괜찮은 거네. 두 번째 어때요? Many people today have rejected. 여기 나오는 have rejected. 이게 동사고요. 뒤에 보니까 문장 끝났어. 콤마 나왔어. 근데 지금 또 동사가 나왔어? 이거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얘를 분사로 바꿀게요. 분사 구문으로 바꿔서 characterizing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보니까요. 이거는 부사니까 우리 부사와 형용사 나중에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과정법 부분에서 볼 거니까 넘어갈 거고 5번도 마찬가지로 대명사 부분에서 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에 characterize를 분사구문 바꿔준다 이 얘기였고요. 여기 볼까요? 또 나왔네. that은 앞에 명사 있으면 뒤에는 불완전한 관계대명사라고 했으니까 보니까 주어가 없네요. 괜찮네요. 자, 여기는요. in which는 사실상 where처럼 본다고 했잖아. 관계부사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where, 관계부사랑 똑같아요. 그럼 어때?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 주어, BPP, 동사, 수동태가 완벽하게 왔습니다. 얘도 그럼 괜찮네. 자, 뒤에는요. 3번 어때요? Note that we describe the brain as the computer system.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대시 이렇게 나왔고요.
알아라라는 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럼 대절의 주어는 얘고 대절의 동사는 얘인 거고요. 뒤에를 보니까 for example, David Edge 나왔고 여기는 이 사람 여기 사이는 빼줄게요. 이렇게 없다고 치면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동사 개수 빼기 1 하면 뭐예요? 접속사 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그럼 여기까지만 본다고 치면 지금 동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세 개인데? 세 개인데? 그럼 빼기 1은 2가 되는 건데 접속사가 한 개 더 필요한데 접속사가 없잖아요.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분사구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것도 그러면은 knowing that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것을 알면서 데이빗 애주는 추천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넘어가고요. 5번 볼까요? by which 이것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문장에 지금 명사가 있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 주어, 일형식, 동사니까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that이 나왔고요. 앞에 명사가 있네요. 그러면은 뒤에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의 관계대명사 괜찮죠? that은 괜찮아요. 2번 어떨까요? among people, who's는 원래 who's가요. 관계대명사에 격이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who's입니다. 그럼 소유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소유격, 나의 가방, my bag, 나의 책, my book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지금 소유격이잖아요. 그럼 소유격은 혼자 올 수 있나요? my 이렇게? 안 되죠. my bag은 같이 와야 하나의 완벽한 문장에 있는 한 완벽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my bag에 있는 요게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격은 항상 세트로 뒤에 명사가 딸려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다. who's도 who's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명사가 항상 같이 온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 among people 앞에 당연히 관계대명사니까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건 맞잖아, 그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앞에 명사가 이렇게 있고요. who's가 있고 diet, who's의 명사가 왔고 was 동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rice가 부어까지 문장이 끝났어요. 그럼 얘는 괜찮은 거죠. 사실 이제 소유격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고 암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 불완전한 문장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소유격 their이나 뭐 his나 her이나 my나 이런 게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뒤에 명사가 있어서 얘가 마치 주어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왠지 whose 뒤에는 주어, 동사, 보어까지 오는 완벽한 문장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whose 뒤에는 문장의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밑에 볼까요? 한번 rice가 나왔고 preparing this way라고 했는데 이 rice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가 쓰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명사인 rice는 쌀이기 때문에 쌀은 준비를 자기가 하나요? 쌀은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rice prepared PP 형태의 수동태로 바꿔줘야 된다. 여기까지. 답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였네요.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만 보면은 오늘 볼 거는 끝이에요.
나머지는 왜 맞는지 한번 볼까? 지금 여기는 앞에 있는 주어가 strollers, steel rollers 이거기 때문에 복수 동사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콤마 뒤에 ing 형태 써서 그것은 뭐뭐 하면서 라는 요 주어가 뭐뭐 하면서 라는 현재 분사로 잘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때 항상 확인을 하는 게 첫 번째로는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올 거면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접속사의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사절 접속사가 가져오는 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가 있고 형용사절 접속사, 우리가 말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은 앞에 명사가 있고 이 형용사절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대명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which나 who, t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부사는 부사가 빠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where, why, how 그리고 또 when 이런 거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 요거까지였고요. 그리고 오늘 봤던 거는 분사였는데 분사는 부사절에서 온 거였죠. 부사라는 게 아까 본 것처럼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절 자체가 앞에 와서 뒤에 있는 문장, 주절을 수식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앞에 있는 접속사 없애고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랑 같으면 앞에 있는 분사구문의 주어를 없애고 그 다음에 동사를 접속사 없이 쓰긴 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사구문 부분의 주어를 분사로 바꿔서 ing나 pp 형태로 바꿨었죠. 그게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그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가 같지 않는 경우에는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다를 경우에는 분사 구문 앞에 명사를 따로 명시한다. 이 얘기였고요. 보통 with 명사 분사 구문 이렇게 쓰이는 거 있었죠. 뭐뭐 하면서 라는 동시 동작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신체 부위 뭐 with my arms, with my legs, 뭐 with my eyes 이런 것들은 뒤에가 PP 형태의 수동으로 쓰인다. with my arms closed, 뭐 with my arms crossed 아니면은 with my eyes closed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까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전 문제 풀 때도 지난번에 배웠던 그 준동사, 동사 파악하기 그리고 접속사 보기 이런 것들 포함해서 분사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업이 여기까지였고요. 집에서 한번 조금 더 복습을 많이 하시고요. 풀어주세요. 우리가 그 매 수업마다 누적으로 복습을 할 겁니다. 오늘 한 것처럼요. 이렇게 1강, 2강, 3강, 다음 강에는 4강이니까 1, 2, 3강을 다 한번 복습을 해볼 겁니다. 근데 그 복습을 할 때 쌤이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대답도 하고 같이 한번 스스로 상기를 시키면서 공부를 해야 그게 정말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할 때 복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